깡쌤이 쏘는 통 큰 국어. 자, 깡통 국어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도 변함없이 찾아주셔서 무척이나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자, 활기차게 기분 좋게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깡쌤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깡통 국어가 준비한 작품은요. 자, 바로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 제목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제목이 길어. 그래서 요 작품은요. 줄여서 난, 쏘, 공이라고 주로 불리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쭉 제목을 뭐 이렇게 읊어도 자꾸 읊어 버릇하면 그렇게 길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뭐 분명히 긴 건 사실이어서 난소공이라고도 부르는데 제가 마치 깡쌤이 쏘는 통큰국어 깡통국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작품도 그냥 난소공이라고 부르는 작품인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 중요한 작품 우리가 사실 지금 중등 교과 과정으로 공부하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다루어질 만큼 아주 좋은 작품, 중요한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그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처음 본다 아니면 제목은 알고 있지만 읽어본 적은 없다 싶으신 분들은요. 내용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난쏘공 우선 핵심 정리부터 아이고야 제가 동그라미를 안 지웠네요. 동그라미가 이상한 데 되어 있네. 자, 일단 핵심 정리 보시면요. 갈래가 단편 소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순서대로 공부하고 계신다면 앞부분에 아마 우리 교재에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원미동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교재에 실려 있으니까 빠져있는 부분 읽어야지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원미동 사람들 주세요 하면 이제 한 권을 준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이제 중등 교과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이야기를 공부를 한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권이기 때문에 그걸 단편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이야기, 그 한 권 중에서 그 이야기는 짤막한 한 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제 요 내용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 하고 이제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줄여서 난쏘공 주세요. 요것도 한 권이에요. 근데 그 한 권 속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책 속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똑같은 제목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만 보면 단편. 근데 이것도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그러니까 이 소설도 사실은 연작 소설입니다. 연작 소설 중에 한 이야기, 제목과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 중에 공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야기만 보면 단편. 근데 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그 한 권을 전체를 다 포함하면 중편입니다. 중편. 그러니까 사실은 길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거 재밌을 것 같다. 읽어봐야 되겠다. 근데 한 권이다.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 뭐 시험 대비를 위해서 당장을 공부해야 된다면 지금 우리 교재에 실려있는 요 이야기만. 근데 사실 요 이야기도 단편치고는 막상 읽어보시면 그래도 좀 분량이 되고 그래도 이제 뭐 읽을만은 하죠. 그것만 읽으시면 되는데 혹시 뭐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중에 한 이야기, 단편, 현대소설이고요. 자, 성격이 뭐 무시무시합니다. 비판적이고요. 사회고발적이에요. 그럼 과연 이 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 이야기는 어떤 현실, 어떤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있기에 비판적, 사회 고발적이라고 하는 걸까? 바로 이겁니다. 주제 보세요. 도시 빈민의 비참한 삶과 좌절이야.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비참한 삶, 좌절 그러면 이제 주제에 보면 좌절, 그리고 희망. 뭐 이렇게 나올 법도 한데 없어요. 좌절. 산업사회에서 도시된 빈민계층의 삶의 고통.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꿈. 그런데 그 꿈이 여기 분명히 좌절이라고 했잖아요. 꿈은 있어요. 꿈은 얼마든지 있죠. 그 꿈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살고 하는데 어떤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통로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요거 딱 단적으로 도시 빈민의 비참한 삶, 소외된 도시 빈민계층의 삶의 고통,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하는 요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소설 속에 쭉쭉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좀 다른 성격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작품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연작소설이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원미동 사람들도 그렇고 얘도 연작소설. 그래서 연작소설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여러 작가가, 그러니까 비슷한 주제의 여러 작가의 작품을 모아놓은 걸 연작소설이라고도 하고, 한 명의 작가가 비슷한 주제, 그리고 이제 그 인물들이 겹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단편을 묶어놓은 것도 연작소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 다음 어미동 사람들은 작가는 한 명, 그리고 이제 약간 뭐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전체적으로는 주제가 비슷한 작품을 이렇게 묶어놓은 걸 연작소설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이야기랑 비슷한 주제의 작품들이 쭉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이야기 때문에 그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작품 전체를 읽으면서 솔직히 세밀하게 지금 내용이 기억나진 않지만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둡다, 뭐 회색빛, 뭐 우울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작품입니다. 뭐 이 작품 하나만 보셔도 그 작품 전체의 성격을 아실 것 같은데, 자, 특징을 보시면 극적 반전을 통한 주제 강조, 그 다음에 뭐 액자 구성, 이제 액자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액자 생각해 보세요. 액자가 있죠. 그 안에 사진이나 그림이 있겠죠. 그래서 소설의 구성이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로 나뉘는 것을 우리가 액자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넘나드는 구성, 그리고 우화적 기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약간,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읽으면 조금 막 과거 현재를 막 넘나드니까 어디가 과거야, 어디부터가 다시 현재인 거야 라는 것도 약간 구분이 어렵고 살짝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번 읽어갖고는 잘 알 수 없고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런 내용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크게 3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셋 다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1부, 2부, 3부의 주인공이 바뀐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3남매가 등장하는데 큰 아들이 영수, 둘째 아들이 영호, 그리고 막내딸이 영희예요. 그러니까 영자 돌림, 영수, 영호, 영희. 그래서 1부에서는 영수 관점으로,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둘째 아들 영호 관점으로, 그 다음 마지막 3부에서는 이 집의 막내딸, 막내 그 영희의 관점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이제 겪은 거, 본 것을 서술하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들이기도 하지만 같은 상황인데도 뭐 영수의 관점과 영호의 관점이 다르다거나 뭐 영수의 관점과 영희의 관점이 다르다거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은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그 표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만 1부, 2부, 3부 그 각 부에서 그 주인공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잘 생각하시면서 이 작품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포인트에 보시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결국 여기 이제 등장인물은 어느 한 가족이에요. 어느 한 가족. 그래서 먼저 아버지, 온갖 굳은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지만 현실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살합니다. 자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아버지가 완전히 이제 굉장히 힘들게 일하지만 뭐 이렇게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아버지, 물론 가족 다 그러긴 하지만 이 아버지가 바로 이 소설의 제목이지요. 난쟁이에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는 진짜 난쟁이입니다. 키가 작은, 왜소한, 아주 작은 난쟁이인데 이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한 이유가 바로 이 아버지가 약자, 소외계층, 아까 이 소설의 제목이 뭐 도시 빈민의 아픔, 뭐 삶의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도시 빈민,
소외계층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작가는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작품 속에서 난쟁이로, 몸이 작은 난쟁이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작품 속의 난쟁이가 등장인물 아버지. 근데 그 난쟁이가 갖는 의미는 소외계층, 도시 빈민계층을 상징한다, 약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결국 아버지는 자살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가게를 꾸려나가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를 원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아버지 잘못 없다. 오히려 엄마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위로하고 아버지를 감싸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들 나와요. 먼저 큰아들 영수. 공장을 전전하다가 노동운동에 뛰어듭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뭔가 불합리한 그런 현실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노동운동에 뛰어들고요. 현실을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하는 인물. 그래서 주관이 뚜렷해. 굉장히 주관이 뚜렷한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둘째 아들 영호. 공장에서 노동자, 뭐 형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로 일하며 현실의 모습에 불만을 갖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둘째라 그런지 몰라도 이제 뭐 형에 비해서는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성격 자체가 급하고요. 그 다음에 쉽게 흥분하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영은 좀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제 영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부터 내고 보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모순의 불만을 갖지만 이걸 형처럼 뭐 주관이 뚜렷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급하다, 성격이 급하다, 좀 화를 내는 쪽으로 좀 흥분을 잘하는 그런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집의 막내딸, 오빠 둘의 막내딸이니 얼마나 가족들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죠? 비록 가난하지만 곱게 예쁘게 키우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주 여리디 여린 순수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 이 막내딸, 가족들의 아주 전폭적인 그런 사랑을 받은 이 막내딸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집의 철거 과정에서 투기업자에게 험한 일을 당하지만 결국엔 좌절하지 않고 대결 의지를 다지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쓰러지고 그러긴 하는데 그 이제 기절했다가 딱 눈 뜨면서 오빠한테 우리 집 철거한 사람들 다 죽여버려 하면서 뭔가 이제 그런 의지를 다지는 그런, 그러니까 앞에서는 되게 여리게 눈물 많고 뭐 꽃 좋아하고 뭐 이런 막내딸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영희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3부 끝부분에 보면 뭔가 이제 영희가 변했구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아버지 자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는지 몰라도 우리 영희가 변했네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 성격 봤고요. 자, 진짜 이 작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현대 사회의 문제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말하는 현대 사회가 1970년대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 이웃 간의 정, 사랑,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모든 걸 물질적인 가치로 판단하고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겪고 나서 한동안 60, 70년대 먹고 살자, 뭐 경제 발전 이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이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화폐에 의한 교환 가치가 숭배의 대상.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배금주의라는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해요. 숭배, 무엇을, 금을, 물질을, 돈을, 이런 걸 또 특별히 또 배금주의라고도 합니다. 이로 인해 본질적 가치들이 훼손되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점, 계층의 재생산.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봉건시대, 조선시대, 노비 자손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노비면 계속 노비, 양반이면 계속 양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뭐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비였던 게 뭐가 문제야. 뭐 그런 거 이젠 신분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능력에 따라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지금은
지금은 뭐 신분제 사회만큼이나 더 철벽, 경제력에 의한 새로운 신분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 그 노비 자손들이 현대사회에서도 잘 살지 못해서 그대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현대사회의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통해 계층구조의 대물림. 그래서 여기 나와요.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여기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본문에 보시면 우연히 뭐 인쇄 작업 일을 하다가 내 어머니의 조상들이 대대로 노비였다. 뭐 아버지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뭐 억울하고 분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담담하게. 그래서 계층의 재생산. 옛날에는 신분제 사회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 경제력에 의해서 새로운 신분사회가 그렇게 계층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도구화. 이건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공장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보면 진짜 씁쓸할 정도로 그 공장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나아지는 건 없고 오히려 나빠지는데 오히려 자본가라고 해야 되겠죠. 사장은 회사는 굉장히 커지고 잘 살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도구화되어 가는구나. 본질을 외면당하고 단지 수단으로 취급당한다. 전락했다. 노동자들이 그렇게 힘겹게 살았다. 1970년대. 그 다음에 관계의 단절. 현대사회의 인간관계는 철저히 계약을 통해 형성되며 그 근본은 금전, 돈을 통한 대가의 지불이다. 돈을 받았으니 너는 돈 받은 대로 그렇게 일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인간 사이에 어떤 인간으로서 그 뭐 정을 나누고 그런 관계는 이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이고 이 모든 문제점이 여기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크게 또는 작게 다 나타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소재의 상징적 의미가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있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달나라가 나옵니다. 그 굴뚝에 올라가면 이제 아버지가 자꾸 바라보는 달나라, 주인공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적 세계. 그래서 그 달을 향해서 자꾸 아버지가 공을 던지지요. 네, 닿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제목에도 등장하는 작은 공, 이상적인 세계 달나라로 가고자 하는 난쟁이, 아버지, 염원. 아버지가 갈 수 없으니 공이라도 던져보지만 그 공도 높게 오르지 못하고 결국엔 떨어지고 그러죠. 작은 공.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달나라, 작은 공. 아버지와 관련된 소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펜지꽃은 영이에요. 영이가 꽃을 좋아해.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펜지꽃을 꽂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순수하고 가냘픈 영희 이미지를 드러내며 영희의 펜지꽃을 공장 폐수 속에 던져놓고 있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라는 구절을 통해 펜지꽃이 곧 영인데 그 펜지꽃을 공장 폐수 속에 던져 넣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희가 그만큼이나 폐수 속에 던져진 펜지꽃만큼이나 굉장히 험한 일들을 겪는다. 그걸 통해서 영희의 순수함이 곧 사그라지고 훼손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 하나하나가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자, 전체적인 내용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가난한 난쟁이 가족에게 어느 날 철거, 개고장. 이 집이 허가받고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몇 월 며칠까지 떠나라, 이사해라, 이주해라,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 하는 처지.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이주비 좀 더 받고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꾸 가난한 사람들, 도시 빈민들은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돈 있는 사람들이야 그 깨끗하게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서 잘 살 수 있지만 그 아파트가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아파트에 입줄 만큼 여력이 있었다면 그 동네에 살지도 않았겠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돈을 더 받고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도시화 산업화에는 이러한 어두운 면, 이러한 부작용, 이러한 고통이 이제 수반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회상과 현실에 대한 좌절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속에 나와 있습니다. 좌절이죠. 좌절로 끝납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 보도록 할게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